그 들려주기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자꾸 기억도 안 나고 끊어지고 그럴 걸 애들이 다 메꿀 거예요. 애들이 메꾸면 애들 도움으로 진행이 되면서 빠르게 좋아질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애가 심지어 놀리기도 해요. 엄만 그것도 못해, 그것도 기억 못해, 막 이러는데 순간 좀 얼굴이 빨개지기도 해요. 왜냐면 내 생각에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도 기억이 안 나는 건 조금 좀 낯뜨겁긴 한데 그 참고 지나면 많이 좋아져요. 기억력이 제일 빨라지는 건 그거예요. 들려주기. 확실하게. 그리고 좀 더 용감하면 내가 책 읽은 거를 남편한테 5분 정도 요약해 줄게. 한번 들어봐. 내가 요약할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궁금한 하나 좀 물어봐. 뭐 이 정도로 하는 거는 상당히 좋아요. 남편이 뭐 관심 있다면 5분 정도 듣겠지 뭐. 5분 정도 안 들을까? 안 들을 사람들이 사실 많긴 해요. 근데 혹시라도 그 정도의 이 관계가 된다면 그런 거 시도해 볼 만은 하고요. 사고력 쪽은 굳이 혼자서 한다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일 많이 하는데 그림책을 읽고서 글을 써보세요. 한쪽 정도. 그림책 읽고 비평으로 쓰기. 예, 한쪽. 그래서 그걸 뭐 일주일에 한 번 하겠다. 뭐 그러면 그림책 뭐 이것저것 읽었다가 옛날에 읽은 것도 뒤적거리고 이렇게 읽었다가 일주일에 한 편 정도 한 편 한쪽. 하여튼 뭔가 쓰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림책은 비평 형태로 글을 쓸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 어려운 책들은 그렇게 못 쓰죠. 그냥 요약하고 이해가 안 되는 쪽으로 주로 쓰는데 그림책은 쉬우니까 내가 좀 불편한 것 같은 걸 자꾸 쓰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저 같으면 이제 앤서니 브라운의 그 엄마 아빠 나올 때 엄마의 그 표정은 화난 표정인데 아이를 받아들이는 게 근데 얼굴 표정이 별로 이렇게 화난 느낌이 안 들어요. 난 되게 불편해.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크게.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들을 갖고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기도 하고 그런 걸 쓰는 거죠. 그 표정이 난 불편하다. 왜 불편하지? 행동은 상당히 좋은데 행동은 아주 환영한다는 뜻인데 그게 숲속으로인가? 이렇게 쭉 아이가 뭐 위험에 빠진 걸로 착각했지만 그러진 않은데 하여튼 그래도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엄마가 이렇게 확 안아준다고 이렇게 확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런 표정일 때 그 표정은 아니 몸짓은 그런데 얼굴은 뭔가 굳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 이상하네. 그런 것들을 쓰는 거죠. 또 한번 질문하세요. 이미리님 질문하세요. 아니면 저는 그 아이 8살 아이 친구하고 같이 이제 집에 오라고 해서 책을 읽어주기를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책 선정부터 이제 그 아이와 시간 스케줄 맞추는 거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는데 이제 책을 읽어줄 때 제가 예상하기로 저희 아이가 굉장히 장난기가 많고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라서 책을 읽을 때 분명 장난을 치고 서로 집중을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그걸 과연 그냥 바라보기만 가능할까? 굉장히 심하게 장난이 이어질 때 그걸 뭔가 제지하지 않는 어느 선까지 개입을 하지 않고 어느 선에서 딱 개입을 해서 집중해야 할 시간이야 라고 해야 할까? 그게 가장 좀 고민이 그러네요. 예. 되네요. 몇 학년이죠? 1학년. 1학년. 아, 1학년이면 그냥 포기하세요. 그 방 안에서 책을 읽어주는데
방 밖을 나가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세요. 그거 다 듣긴 들어요, 그래도요. 그리고 재밌을수록 점점 그 차이를 느낄 거예요. 재밌거나 뭔가 하면 조금 더 가까이 오고다 좀 멈추고요. 재미없을수록 딴짓을 할 거거든요. 물론 친구랑 노는 게 재밌어서 하지만 처음에 한두 번이면 그 친구랑 새로운 면은 없고 이제 그 다음부터 내용을 들으면서 장난치다 듣다가 할 텐데 그 장난치다 듣다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차이가 좀 나요. 옛날에 실험에서 제가 본 건데 그 세서미 스트리트 있잖아요. 미국에서 워낙 유명했던 교육용이라고 한 거.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아이들이 그 초점을 보는 거를 그 초를 재는 그 기기가 있대요. 아이가 화면을 볼 때하고 안 볼 때.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A 프로그램, B 프로그램 틀어놓고서 아이 한 서너 명 놓고 뒤에다 아주 재밌는 장난감을 갖다 놓고서 그 프로그램 틀면 아이들이 모두 몇 분을 화면을 봤는지 안 봤는지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더 좋다 안 좋다 보다는 상업적으로 한 거죠. 아이들이 많이 주목해야지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장난감으로 놀다가 재밌으면 다시 장난감 노는 걸 멈추고 화면을 쳐다보다가 또 재미가 없으면 또 장난감으로 놀다 그러거든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둘이서 친구들이 장난을 치더라도 장난치는 게 기본인 상태에서 좀 더 장난을 많이 치고 적게 치고를 느낄 수 있어야 좀 오래되면 곧다가 초점을 두세요. 초점을. 장난치는 건 당연하고 내 기준으로 책을 엄마가 읽어주면 들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런 기준을 버리고 아이가 어떤 때는 장난을 많이 치고 어떤 때 적게 치던데 저 차이가 뭐지? 그리고 그 차이는 책에서나 읽어준 태도에서 뭐의 차이일까? 그 차이를 봐서 좀 집중하는 쪽으로 책을 선정하거나 방법을 선택하거나 뭔가 환경을 꾸미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애 보고 뭐라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을 바꾸거나 책을 바꾸면서 아이가 점점 자연스럽게 집중하는 쪽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내 기준은 버리고 1학년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어쩌면 방이 아니라 거실에서 읽어준다면 뭐 거실 이게 테두리 정하지 뭐 부엌이랑 걷기까지 전에 거실에서만 여기서만 돌아다녀라 그러세요. 일어나서 하는 거 몸싸움 하는 거 난리가 날 거예요. 그냥 들으세요. 1학년인데 뭐 한참 멀었네. 신은양님이나 뭐 신승민님 뭐 질문 없어요? 또 있네. 김현정님도 있고 염지원님도 있고. 저 다시 예. 그러니까 이런 독서 모임을 갖고 조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독후감 쓰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전에 배운 대로 기억하는 내용을 다 적은 다음에 Y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함께 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냥 독서 자체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독서 자체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집에서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거를 여기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한 걸 바탕으로 학교에서 뭔가 도움된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여기서 책을 읽으면 분명 학교에서 이러저러한 독서 평가하거나 이를테면 공부하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된다는 거를 느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고맙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평가하면 이게 더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가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저는 책을 참 좋아하는 편이고 많이 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머릿속에 잘 기억이 안 남아서 그거를 글로 기록을 해야 조금 더 기억도 많이 되고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독서를 하고 난 뒤에 그냥 각자 그런 시간을 갖는 게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알아서 내가 기록한다 모르지만 본인이 기록 안 하는데 그 엄마나 누군가 기록하라고 하는 거는 강제죠. 그럼 평가가 되는 거죠.
아니, 네네네. 집에서 읽는 것만으로 그게 어느 정도 쌓이면 학교에서 표시가 나요. 표시가 나니까 기다리시면 되고요. 요거까지만 할게. 신승미 씨가 그 채팅창에다 올렸네요. 사고력이나 비판적 사고는 어떻게 해야 좋아질까요? 아이도 아이지만 성인인 저도 책을 읽거나 정보를 받아들일 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는 이제 그 의문각기처럼 하는데, 의문각기를 아이들은 늘상 하죠. 힘들다 그러긴 하지만 늘상 하는데, 물론 일주일에 한 번이죠, 그것도. 근데 어른들은 2주일에 한 번을, 두세 번 이상 못해요. 너무 힘들다고 해서. 그래서 어른들은 일단 지금 아까 그 양 회장님이 말한 것처럼 일단 쓰는 게 좋아요. 쓰는 게. 일단 뭐라도 비판적 사고 이전에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어렴풋한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부터 좋거든요. 이제 비판적 사고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끌고 가거나 뭐 이렇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의 상당수는 그 비판 이전에 자기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한 것 자체를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일단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림책이거나 그림책을 평처럼 쓰거나, 아니면 어른 책을 읽고서 마음에 드는 구절 한 책마다 그렇게 많이 말고 한 두세 구절 정도, 멋있는 구절 말고 그 사람의 주장에 해당되는 거, 그 사람이 주장을 쓴 근거에 해당되는 거를 한 세 줄이나 다섯 줄 인용을 한 상태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내 생각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 정도가 혼자서 또는 조금 힘들게 할 수 있고요. 그 상태에서 비판적으로 가려면 훨씬 더 이제 같이 그룹으로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힘들죠. 그러니까 그림책을 평을 쓰거나 한쪽씩 쓰거나, 아니면 내가 어른 책 읽은 거를 그 나름대로 그 작가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구절들을 다섯 줄 정도, 이렇게 세 줄 다섯 줄 정도 뽑아가지고 따로 뽑아서 그거에 대해서만 내 생각을 덧붙이는 형태. 그 정도로 해서 자꾸 글을 쓰는 거가 기본적으로 내 생각에 어렴풋한 거를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 그거부터가 시작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때 내 후배들을 하고 하루 한쪽 쓰기 모임을 가진 적이 있는데, 하루에 한쪽이라도 꼭 쓰자. 버릇 들면은, 버릇이 안 들면 1시간 걸리는데 버릇 들면 30분이면 쓰거든요. 30분, 20분이면. 이거 한참 열심히 쓸 때 늘 썼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일주일에 한쪽도 못 쓰고 뭐 한 달에 억지로 한 번 쓰는데, 그렇게 쓰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아요. 그러면 뭐가 달라냐면, 애들처럼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기억한다고 할 때, 기억하려고 애를 쓸 때, 책을 읽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내가 늘상 글을 쓰면 머릿속으로 글 안 쓸 때 뭘 쓸 건지, 글을 어떻게 쓸 건지를 궁리를 하게 돼요. 머릿속으로 늘 내가 내가 아침에 쓴다고 하면 내일 아침에 뭘 쓰지? 뭐 이런 거 일주일에 한 번을 쓰더라도, 그러면 이제 한 2, 3일이건 뭐건, 일주일이 아니더라도 2, 3일 전부터 내가 뭘 쓰지? 그걸 어떻게 쓰지? 머릿속으로 이렇게 좀 틀을 잡아보거나 그러거든요. 글을 자꾸 써버릇하면. 왜냐면 초기에 쓸 때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부터 써보자, 그냥 쓰는데, 그게 자꾸 버릇이 들어버리면 좀 그 짧은 시간 내로 글을 매끄럽게 못 쓰고 좀 내 머릿속에 뭔가가 다 표현이 안 된 것 같은 깝깝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 쓰던 게 늘어나면 점점 평소에 글 쓰는 거를 다듬으면서 글을 쓰게 되거든요. 그런 정도까지 가야 돼요. 머릿속에서 사고 자체가 사고력이나 비판력 이전에 평소에 사고를 하는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글을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강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강의할 기회는 별로 없잖아요. 강의를 꾸준히 하면, 강의를 어떻게 할까부터 시작해서 뭘 강의하지? 그 내용을, 그래서 그걸 궁리를 계속해요. 뭘 강의를 할 것이, 그러니까 내가 표현을 꾸준히 하게 되면 그걸 하기 위해서 평소에 준비를 하거든요. 머리로 준비를 하는데, 강의할 기회가 없으면
글을 쓰는 거죠. 글을 쓰면 평소에 그걸 준비해. 그게 사고력 이전에 뇌를 활용하는 형태부터 들어가고, 그게 좀 익숙해져야지 비판적인 건 그 다음에 나올 거예요, 아마. 한 5분 정도만 쉬었다 합시다.